19세 등급 웹툰에서 시청률 21%의 대작으로 거듭난 택시 드라이버가 시즌 3로 돌아온다. 택시 뒷자리에서 내려지는 판결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다. 법원이 무력할 때 검은 택시 한 대가 시동을 건다. 택시 드라이버 언루가 한국을 뜨겁게 달궜고 2년의 침묵 끝에 5283 서비스가 시즌 3에서 정식으로 재가동된다. 이재훈이 김도기 역을 맡아 레인보우 택시팀과 함께 돌아온다. 표혜진, 김희성, 장혁진, 배유람 등 기존 멤버들이 모두 합류했다. 이 시리즈는 웹툰 모범택시를 원작으로 하며 법체계에서 벌어진 피해자들을 위해 비밀리에 복수 전화를 받는 택시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시즌1은 2021년에 방영되었고 시즌2는 2023년에 방영되어 마지막 회가 20%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2023년 최고의 미니 시리즈가 되었다. 시즌3는 2년의 휴식기를 거쳐 2025년 11월 20일 저녁에 방송을 시작한다. SBS 금요일과 토요일 시간대에 방영되며 웨이비브의 코초와 비키, 뷰에서 스트리밍되고 시즌1은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유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고 시청자들에게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시즌 3는 더 강한 유대감과 더 날카로운 긴장감을 선보이며 레인보우 팀을 더 큰 규모의 사건과 더 높은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소개되었다. 택시 드라이버 시즌 1과 2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수 드라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시청률은 항상 해당 시간대 최상위권에 있었고 시즌2는 28%로 마무리되며 이재훈이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데 기여했다. 그 성공 이후 2025년 말까지 시즌3를 기다려야 했던 것은 팬들에게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복수 드라마의 새로운 정점이 되거나 시리즈가 자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화해야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인보우 택시의 개념은 독특하다. 겉으로는 평범한 택시 회사지만 그 뒤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이 체인 칩삼 전화를 받는 비밀 조직이 숨어 있다. 김도기는 797 특수부대 출신으로 어머니가 연쇄살인범에게 살해당한 후 피해자를 대신해 처형자 역할로 전환했다. 각 사건은 1, 2회로 구성되며 직장 내 폭력 학교, 폭력 금융 사기 성범죄 등 한국의 실제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룬다. 시즌1은 레인보우 택시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첫 에피소드부터 드라마는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조명했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현실 직장에서 갑질과 폭력에 시달리지만 생계를 위해 참아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하는 부조리한 상황들이 매 에피소드마다 펼쳐졌다. 김도기와 그의 팀은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다. 해커 안고은은 표혜진이 연기했으며 그녀는 과거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였다가 이제는 레인보우 택시의 두뇌 역할을 맡고 있다. 그녀의 해킹 능력은 가해자들의 비밀을 캐내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이다. 두 명의 정비사는 겉으로는 평범한 차량 정비를 하지만 실제로는 작전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위장 도구를 제작한다. 사장 장성철은 김의성이 연기했으며 그는 레인보우 택시의 설립자이자 정신적 지주다. 그의 과거와 레인보우 택시를 만든 이유는 시즌 내내 조금씩 밝혀지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검사 강하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인물로 김도기와는 대조적인 캐릭터다. 그녀는 레인보우 택시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다.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라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불완전하더라도 법 체계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시청자들 역시 자신의 입장을 정하도록 유도한다. 시즌1에서 다룬 사건들은 모두 한국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이었다. 학교 폭력 에피소드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학폭 사건들을 연상시켰고 직장 내 갑질 에피소드는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드라마는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좌절감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시즌 1의 액션씬은 국내 드라마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뛰어났다. 이재훈은 특수부대 출신인 김도기 역을 소화하기 위해 직접 액션 트레이닝을 받았고 대부분의 액션 장면을 스턴트 배우 없이 본인이 직접 소화했다. 특히 좁은 골목에서의 격투 장면이나 건물 옥상에서의 추격 장면은 롱테이크로 촬영되어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제작진의 노력은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시즌 1이 기본 세계관을 구축했다면 시즌 2는 그 세계관을 확장하고 더 큰 악에 맞섰다. 시즌 2의 오프닝은 충격적이었다. 레인보우 택시팀이 해체되었고 김도기는 혼자가 되어 있었다. 시즌 1의 마지막에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팀은 뿔뿔이 흩어졌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거대한 악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다시 모일 수밖에 없었다. 시즌 2에서 다룬 사건들은 시즌 1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다. 개인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세력들이었다. 사이비 종교 에피소드는 한국 사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된 종교단체의 범죄를 다뤘다. 교주가 신도들을 세뇌하고 착취하며 심지어 성폭력까지 저지르는 모습은 실제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다. 레인보우 택시팀은 내부자로 침투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결국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시즌2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버닝썬 사건을 연상시키는 에피소드였다. 유명 클럽에서 벌어지는 불법 촬영 몰카 성폭력, 그리고 유명인들의 단체 채팅방까지 드라마는 실제 버닝썬 스캔들과 매우 유사한 설정을 다뤘다. 이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을 때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많은 시청자들이 실제 사건을 떠올리며 분노했고, 동시에 드라마가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드라마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또한 드라마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와 복수 과정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성 피해자의 고통을 보여주고 그것을 남성 주인공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비판은 페미니스트 비평가들 사이에서 특히 강했다. 제작진은 이러한 비판을 인지하고 있었고 시즌 3에서는 이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그들의 회복 과정에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김도기 자신도 복수의 과정에서 점점 더 큰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며 이것이 시즌 3의 주요 서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즌 2의 액션은 시즌 1보다 더욱 진화했다. 단순한 격투를 넘어서 차량 추격전, 총격전, 심지어 폭발 장면까지 등장했다. 이재훈은 여전히 대부분의 액션을 직접 소화했으며 그의 헌신은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김도기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액션을 직접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객들이 느끼는 긴장감과 진정성은 배우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시즌2의 클라이맥스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다. 레인보우 택시팀과 거대 범죄 조직 간의 최종 대결은 여러 회에 걸쳐 펼쳐졌으며 각 팀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안고은의 해킹으로 적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정비사들이 제작한 장비로 침투에 성공하며 김도기가 최종 보스와 1대1 대결을 펼치는 장면은 한국 드라마 역사에 남을 명장면으로 평가받는다. 시즌2의 마지막 회는 22%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미니시리즈 중 최고 시청률이었으며 케이블과 종편이 아닌 지상파 드라마로서는 더욱 의미 있는 성과였다. 이 성공의 배경에는 탄탄한 스토리텔링, 뛰어난 연기,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공감이 있었다.
택시 드라이버는 단순한 복수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상상을 제시하는 작품이었다. 시즌2의 성공 이후 이재훈은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김독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드라마가 다룬 사회 문제들이 현실에서도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진심 어린 소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택시 드라이버라는 작품이 단순한 오락물을 넘어선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시즌 3가 돌아온다. 2년이라는 공백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새로운 범죄의 유형들이 등장했고 기술의 발전은 범죄자들에게도 새로운 도구를 제공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다크웹을 통한 불법 거래 등 시즌 1과 2에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악들이 등장했다. 시즌 3는 이러한 현대적 범죄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김도기와 레인보우 택시팀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범죄 조직과 맞서게 된다. 이는 드라마의 스케일이 더욱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단순히 한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의 범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출연진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추가되었다. 하선재는 젊은 해커로 등장하여 안고은과 함께 팀의 기술 부문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배우쇼 카사마츠의 합류는 국제적 범죄를 다루는 시즌3의 방향성을 암시한다. 또한 윤시윤의 카머 출연 소식도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는 과거 이재훈과 함께 작품을 한 적이 있어 두 사람의 재회가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재훈은 시즌3의 김도기는 더욱 성숙해졌지만 동시에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2년 동안 그는 더 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더 많은 악을 마주했다. 그 과정에서 그 자신도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복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회의가 그를 괴롭힌다. 레인보우 택시팀의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고민을 안고 있다. 안개우는 해킹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장성철은 자신이 만든 조직이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한다. 검사 강하나는 여전히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 고군분투한다. 이러한 내적 갈등들이 시즌 3의 또 다른 축을 이룰 것이다. 시즌 3의 제작 규모는 전작들을 뛰어넘는다. 해외 로케이션 촬영이 진행되었으며 더욱 정교한 CG와 특수효과가 사용되었다. 액션 감독은 할리우드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여 글로벌 수준의 액션 시퀀스를 만들어냈다. 이는 택시 드라이버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악 역시 중요한 요소다. 시즌 1과 2의 OST는 모두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긴장감 넘치는 액션씬에 깔리는 배경음악과 감정적인 순간을 더욱 고조시키는 발라드는 시청자들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자극했다. 시즌 3에서도 유명 작곡가들과 가수들이 참여하여 수준 높은 OST를 선보일 예정이다. 드라마의 촬영 기법도 진화했다. 시즌 1과 2에서 이미 영화적 화면 구성과 조명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시즌 3에서는 더욱 대담한 시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론을 이용한 공중 촬영, 3급 조음빛도 회전샷, 그리고 POV 샷 등 다양한 촬영 기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택시 드라이버의 성공은 한국 드라마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작품 이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범죄 드라마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빅마우스, 약한 영웅, 수리남 등 다양한 작품들이 택시 드라이버가 개척한 길을 따라갔다. 이는 시청자들이 단순한 로맨스나 코미디를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무겁고 진지한 작품들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트렌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너무 많은 드라마들이 비슷한 소재와 구조를 반복하면서 창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제 사건을 소재로 삼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범죄를 너무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택시 드라이버 제작진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왔다고 밝혔다. 실제 사건을 참고할 때는 피해자의 신원을 완전히 바꾸고 사건의 구체적인 디테일도 변경하여 특정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아 모방 범죄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드라마의 목적은 범죄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환기시키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제작진의 일관된 입장이다. 시즌3를 앞두고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시즌1은 많은 나라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국의 독특한 복수서사 빠른 전개, 그리고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신선하게 다가갔다. 시즌3 역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동시 공개될 예정이어서 더욱 많은 섞는 시청자들을 만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드라이버는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 레인보우 택시라는 상징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직이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이 판타지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현실의 법 체계가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끝없이 질문을 던진다. 정의란 무엇인가?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폭력으로 폭력을 응징하는 것이 해결책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드라마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시청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유도한다. 시즌3는 이러한 질문들을 더욱 깊이 파고들 것이다. 김도기와 레인보우 택시팀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과연 옳았는가? 그들이 구한 피해자들은 진정으로 치유되었는가? 그들이 응징한 가해자들은 변화했는가? 아니면 단순히 또 다른 폭력의 순환만 만들어낸 것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시즌3의 핵심이 될 것이다. 동시에 드라마는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도 탐색할 것이다. 레인보우 택시의 활동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들의 행동이 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는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용기를 얻었는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들도 함께 조명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웹툰에서 스크린으로 2개 시즌 연속 높은 시청률 시즌 2는 21%에 도달했고 이재훈에게 대상을 안겨주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복수 스릴러 브랜드가 되었다. 택시 드라이버는 만족스러운 복수 판타지이자 피해자가 버려지고 자경정의가 스며드는 사회를 반영하는 왜곡된 거울이다. 시즌3는 새로운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다음에 누가 복수당할 것인가가 아니라 결국 김도기와 레인보우 택시는 자신들이 선택한 길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이다. 시즌3가 시청률과 화제가 계속 좋다면 SBS 연기대상 백상예술대상 등에서 후보와 수상 가능성이 있다. 시즌3가 성공한다면 시즌4나 안고은의 초점을 맞춘 스핀오프 또는 장성철의 전사에 대한 문이 열릴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레인보우 택시입니까? 아니면 검사 강하나입니까?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